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2번입니다. 아니야, 16강 2번 맞나요? 맞아요. 16강 2번입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자, 가봅시다. 자, 얘는 뭐라고 하나 보자. In spite of likeness, 유사성이죠. 시밀러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는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despite로 바꿨을 수 있죠.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성이냐? 요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밀러리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뭐 사이에? 픽셔널 허그죠. 소설적인 허그와 실제의 세계 사이에 분명히 유사성은 있죠. 아주 다르진 않잖아. 완전히 공상과학소설 아닌 이상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허그의 세계는요, 픽셔널 월드는 deviate, 벗어나 있습니다. 뭐와? 실제 세계와는 벗어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하나 있나 보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와는 뭐뭐에서부터 뭐뭐에서 deviate, 벗어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벗어나 있다는 뜻은 그죠? 다르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와는 다릅니다. 이걸 다르게 쓰면 뭐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is 그렇죠? different fro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이걸 갖다 differ한 단어 써도 되죠. 그죠? 이게 differ. 이래도 differ from이 뭐가 다르다니까. debate 대신 differ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는 허그의 세계는. 여기서 허그의 세계는 문학 속의 세계예요. 소설 속의 세계입니다. 픽셔널이 나왔다는 거. 가상의 세계인데 문학 세계 속의 세상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런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라 문학 속의, 그죠? 문학 속의 허그의 세상과 실제 세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 속의 허그의 세상은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뒤에 문장이 크게 좋습니다. 그냥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B로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B로 가보면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다르다고 그랬어. 자, 뭐 때문에? 내면적인 특질 때문에. 어떤 내면적인 특질이냐면 개인이 부여받은, 그죠? 뭘 통해서 문화유산이나 환경에 의해서 부여받은 내면적인 특질 때문에, 물론 이 B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B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내면적인 특질인데 그 내면적인 특질은 뭐냐? 그 내면적인 특질에 어떻게 되는 거냐? 개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 is endowed, 부여받은 거예요. is endowed 하면 부여받다. 여기 뭐가 되냐면 부여되다, 장착되다. 여기 뭐가 쓰냐면 with 이렇게 되는 A가 부여되다, 장착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th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어디 갔어요? 이런 하나의 내부적인 특질. 여기 A가 밑으로 밖에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with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be endowed wi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여되다. be endowed with 이렇게 무엇이 부여되다. 개인이 부여된, 뭘 통해서 부여된 거예요? 바로 문화유산을 통해서 부여된, 그죠? 이건 유산이죠. 유산인데 우리가 알고 재산 말고 문화유산 같은 거, 전통 문화유산 같은 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부여된 특질 때문에 마인드 펑션, 마음은 기능을 합니다. 이 마음은 기능한다는 거예요. 뭐로서? 여과기로서 기능합니다. 이게 전체가 연결이 잘 안 되죠. 해석은 다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 봅시다. 마음이 여과기로서 기능한다는 거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을 건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왜?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B번은 좀 멉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C번으로 가봅시다. 지금 다르다고 그랬죠. 허구의 세계가 다르다는데 아까 저거 좀 이상하잖아. 자, 기존의 세계는 뭐에 직면된? 개인에 의해서 직면된 거예요. 마주해진 거예요. 기존의 세계라는 건 이건 리얼 월드를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세계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긴 이 사람은 뭐야? 글을 쓰는, 소설을 쓰는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의미냐면 other라는 의미예요. 그죠? 작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그 개인에 의해서, 이게 작가라는 건 내포하고 있는 거. 개인에 의해서 직면된 그 실제 세상, 기존의 세상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인프린시플이죠. 이거 원칙적으로 하나의 모델이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뭡니까? 원칙적으로 무한한이에요. 무한한 혼돈입니다. 무한한 어떤 거예요? 혼돈 속의 세상인 거죠. 무한한 혼돈 속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건과 그죠? 뭐에? 사건과 세부적인 사항들의 무한한 혼돈, 그죠? 무한한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본 건 내가 저기에서 내가 지금 딱 앞으로 밖으로 나간 거야. 학원 밖에서 딱 보는데 뭘 소재로 쓸지 비는 오고 사람들은 지나가고 뭐 정리된 게 없잖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있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는 혼돈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가 어떻게 글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이제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지 거기서. 아, 지금 어두운 어디에서 신호등 분위기를 생각해야겠다. 주인공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씁쓸하게. 왜? 그날따라 게임이 잘 안 됐어. 이 주인공은 뭐 하는 주인공이야? 다크게이머야. 다크게이머는 뭐야? 하루하루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벌어가지고 현금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날따라 게임이 안 돼서 힘 빠진 상태로 쭉 서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팍 튀기는 거지. 현실에서 모든 차가 물을 튀기는 걸 보면서 거기서 못 빼내는 거지. 현실 상태는 어떤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글이 어디서 되게 재밌겠지 이거. 그지? 다크게이머. 선생님이 쓴 글이야. 아 선생님 신인 베스트 10까지 올라갔다니까 한때. 앞부분이야. 재밌어 보이지 않아 막? 나중에 내가 여러분한테 뭐 클릭하면 클릭하세요. 조회수 좀 높입시다. 지금 말고 한 10년 후에 갑자기 나 기억하니? 이러면서 뭐라고? 자, 계속 가봅시다. 사건과 세부 사항의 무한한 혼돈입니다. 뭐 하기 전에? 그치, 그것이 구성되기 전에. 시스템화에 구성되다. 뭐에 의해서 구성되기 전에? 그쵸,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은 뭐야? 이 개인이죠. 그죠? 작가죠. 작가의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되기 전에는 그냥 사건과 세부적인 것들, 세부적인 모습들이에요. 그죠? 세부적인 것들,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비 오고 물 튀고 이런 것들의 무한한 혼돈 상태죠. 이러한 혼돈은 오직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변경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혼돈은 오직 처리되고 변경되어집니다. 뭐 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그것이 인지될 때 이러한 혼돈이니까 이 리즈 같은 게 생략되는 거죠. 인지되다.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인지가 될 때 인지다. 현실이. 이 인간의 마음은 휴먼 마인드는 뭐라고? 작가의 마음. 여기서는 픽셔널이 나오니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인지될 때만 처리되어지거든. 처리되는 이죠. 그리고 변경되는 거죠. 변경되어진다는 겁니다. 변경되는. get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뭐하게 돼. 처리되고 변경되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B로 가시면 B나 어디로 가야겠어요? A로 가야겠죠? 그죠? B로 가면은 어떤 것? 그랬을 때 그 개인의 부여된 특질이 내면적 특질 때문에 세부적인 것 이제 마음은 기능합니다. 필터로서 기능합니다. B로 연결될 수 있겠죠? 왜? 지금 이제 개인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속한 문화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된 아까 전에 분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여된 그 내면적 특질 때문에 같은 걸 보더라도 뽑아내는 게 다르잖아. 이제 마음은 기능합니다. 이건 기능하다라고 그랬죠. 동사입니다. 펑션이 뭐로서? 여과기로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걸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소설 속에 옮기는 거지. 지금 그 세상을. 그 중에 필요한 걸 뽑아낸다는 거지. 내가 했을 때. 난 아까 전에 신호등, 물 튀기는 거, 서 있는 거, 힘없이 사람들 그런 거에서 내가 뽑아냈잖아. 그치? 근데 A로 한번 가보자. A로 가보면 그 작가는 선택합니다. 내용을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세계관과 그 자신의 어떤 것 관련된 적절한 어떤 개념을 따라서 뭐 하려는 시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객관적이 되게 한 시도로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을 세상에 관한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작가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요 얘기가 맞아. 그죠? 형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계속 가봅시다. 기능합니다. 모든 아웃사이드 외부의 인상은요. 인상 어떤 외부의 인상이냐 지나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물어볼 수 있죠. 내용일치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외부적인 인상은 비, 신호등, 사람. 이것은 여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여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다. 걸러지고 필터되고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어떤 것? 그 독자죠. 이건 지금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나 그 독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마주치는 이제 문학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 독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마주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미 처리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걸러진 세상이야. 이미 처리되고 걸러진 세상이야. 무엇에 의해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학작품 속에서의 세상은 이미 처리되고 걸러진 세상이야. 뭐에? 작가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의 의식이 consciousness, awareness를 의미하는 거죠. 작가 또 다른. 작가가 또라이라고? 아니. 언어들 아니에요? 작가가 어떤 아니라. 작가가 아니군요. 또라이인 줄, 난 작가가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또 하나의 의식. 작가가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또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 또 하나의 의식이 누구의 의식이야? 작가의 의식이지. 말하자면, 그치? 그 작가의 의식에 의해서 이미 처리되고 걸러진 상태라는 거죠. 독자가 보는 세상은. 그러면서 작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A번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작가는, 이 작가 얘기 나왔으니까. 작가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선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작가는 선택합니다.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세계관과 그 자신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여기서 레너번스는 적절함 또는 관련성.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나요? 이게 2번인가요? 2번은 작가는 객관적인 적절성에 대한, 그죠? 적절함. 내가 적절함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얘기네요, 그죠? 적절함. 적절함에 관한 그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그죠? 세계관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하고 적절함에 관한 그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따라서 그 내용을 선택합니다. 뭐 하려는 시도로? 이러한 시도로죠. 이런 시도로. 어떤 시도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시도로. 그리고 전달하려는 시도로. 그죠? 주관적인 관점. 세상에 어떤 것, 세계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갖다가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로. 세계관, 그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는 적절함에 관한 그 자신의 개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작가가 한번 걸른 거란 거죠. 문학작품 속의 세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즉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려고 하는 것이지. 중립적이고. 그죠? 아니면 그냥 주관적인 이런 상태, 나는 이런 세상을 갖다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주관적인 것이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작가의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개념이 어떤 것? 세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서 있어요? 바로 그 독자와 그리고 그 원래 손대지지 않는 세계, 그죠? A와 B죠. 그 독자와 그 본래의 처음에 손대지지 않는 세계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 세계는 본래의 손대지 않은 세계는 그 이야기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이해되겠죠? 작가가 그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세계와 독자들 사이에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가 하나 껴있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거, 오늘 마지막 거. 자, 3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이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도 3번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은 미리 전문 지식을 미리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우리 밑에 뭐 무슨 드림이라는 친환경 제품 전문점이 있죠 밑에. 그러면 무슨 농산물 뭐 친환경 제품 파는 데 있잖아. 그 대기업이 왜 안 끼어드냐 이거야. 대기업이 안 끼어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대기업이 그거 끼어들면 좋잖아. 돈 되면. 근데 걔네가 대기업이 웬만한 건 다 들어가거든. 최근에 그런 뉴스도 봤죠. 무슨 주스 전문점이야. 1,000원짜리 주스 팔고 막 이랬어.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했어 막. 그랬더니 대기업이 갑자기 그 주스 과일 주스 전문점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 기사 때리는 거야. 그 과일 중에 어떤 데서 비위생적으로 조리한 사진 보여주면서 막 저거 했다 해서 신문에 갑자기 그런 거 때리는 건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치를 떨었어요 내가. 지금은 아닌데 파스텔 우유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는데 이게 저온살균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온살균. 그래서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어요. 그랬더니 우유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여기를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얼마나 깠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난 그 누구야? 그 교수, 양심 없는 교수들이 있어요. 돈 받고 대기업에 유리한 연구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갖다가 까고서. 저온살균하면 균이 다 안 죽는데 고름우유래. 어떤 거 고름우유 막 이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S사, N사 뭐 이런 데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파스텔 우유가 얼마나 고급 우유였냐면 저온살균은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군에다 납품하는 건 전 세계 미군에 납품하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웬만한데 통과가 안 돼요. 아예. 여기가 미군 납품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전혀 그냥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깐 거야. 그래서 지금 지네 저온살균 하고 있지. 이걸 망하게 해놓고. 와, 근데 그거에 놀아나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개돼지란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많이 내가 관심 없으니까 안 벌어줬지만 이렇게 농락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걔들 뒤에서 웃는 거지. 광고 몇 개 때리고 몇 개 뭐 위생지 안 좋다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이러면서 얘네들 이거 싫어 이거 가지고 그 얘네 망하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키키키 웃자. 아이고 저 개돼지들. 뭐 좀만 주면 막 좋다고 그러고. 그거 취급은 받지 마세요. 열받잖아.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치사하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세워라. 내가 좀 돈 좀 덜 벌고 난 깨끗하게 살래. 그건 좋은데 이렇게 다 하지 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파스텔 우유는 망한 다음에 다른 기업이 인수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신문 기사가 찾아보면 막 나올 거예요. 파스텔 신문 기사가. 선영이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린프로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친환경 제품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친환경 제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 많은 경우에 더 높은 재료비입니다. 그죠? 더 높은 재료비를 갖다가 재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친환경 제품 농약 안 쓰고 막 이러니까 뭐보다 이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류 제품이죠. 주류 제품. 이건 그냥 공사에서 하는 거. 주류 제품에 이 도즈가 받는 건 뭡니까? 앞에 나온 재료비겠죠. 이 인그레디언트 코스트를 이렇게 다시 반복 안 하고 이것처럼 오버로 꾸며줄 때는 도즈나 대수로 가죠. 복수니까 도즈로 받는 거죠. 이 주류 제품의 재료비, 그죠? 주류 제품의 재료비보다 더 높은 재료비를 흔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 놓고 심지어 그죠? 뭐 한다 할지라도 친환경 제품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카니발 라인스 하면 육식하다예요. 잡아먹다는 뜻이에요. 뭐를? 그 회사도 안 나왔잖아. 그 회사의 고수익 주류 제품을 갖다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냥 준 게 친환경 제품은 주류 제품의 그 재료비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 얘기했으니까 C로 가봅시다. B는 너무 어색하잖아. 게다가 제한적인이죠. 게다가 제한적인 성분입니다. 그죠? 제한적인 성분. 그죠? 제한적인 여기서는 제한적인 또는 엄격한 restrictive 엄격하게 제한된 이런 뜻입니다. 엄격한 성분 표적 리스트죠.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의 표준입니다. 엄격한 성분표와 디자인 표준 크라이테리언이거든요. 표준. 뭐의 표준이냐면
바로 일반적인 그러한 제품, 그러한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죠. 친환경 제품의 아주 일반적인 아주 엄격한 성분표와 디자인 표준은 뭐 그런 거 정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것은 make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 프로덕트 그 친환경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열등할 수 있습니까? 5월 할 수 있죠. 뭐에 비해서 열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류 제품에 비해서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 그것의 품질이 아니라 핵심적인 성능에 관해. 알겠죠? 어떤 핵심적인 성능이냐면 성능 차원이죠. 성능 측면입니다. 핵심적인 성능 측면. 그죠?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말고 덜 효과적인 클린저, 덜 효과적인 세척이라는 겁니다. 세척제. 친환경 제품이야. 친환경 제품에서 다 조금 값도 비싼데 설거지를 하는데 기름이 잘 안 지는 거야. 왜? 계면활성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 성능 면에서 여러모로 다 좋은데 성능이란 이런 세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뽀덕뽀덕 소리 나게 그런 핵심적인, 핵심의 이런 뜻이죠. 성능에서 기존 제품보다 열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임피어리얼 그다음에 투 이렇게. 이게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이것처럼 아이오알로 끝나는 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해서 대를 안 써요. 대 쓰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뭐뭐보다는 투를 써요. superior, junior, senior, inferior 얘네들은 다 투를 쓰는 거예요. 주류 제품보다 더 열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뭘 안 써요? 대는 안 쓴다고 inferior일 때는요. 결국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성능은 어떤 제품의 더 높은 비용과 그죠?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성능은 어떤 제품의 이런 성능은 어떻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단지 소수의 그죠? 아주 부분이니까 그죠? 몫이니까 부분. 뭐해? 그 현재 고객이죠. 현재 고객 베이스, 고객 기반이죠. 현재 고객 기반의 아주 소수의 부분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끌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비싼 돈 내고 좀 덜 효과 있더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갈 거야. 그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죠. 뭐 하면서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뭘로 이어져요? 더 낮은 경제 규모죠. 이건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면서. 원래 세척제를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친환경 제품을 사는 사람은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만 명 가지고 공장을 새로 짓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적은 규모의 경제. 어디에 있어서? procurement, manufacturing, distribution 이런 거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렇죠? 틀리게 한 거 없죠? 그렇죠? 10원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번거라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성능, 제품의 성능은 소수만 다 끌어들이지 못하고 고객 기반에서 뭘로 이어지면서 더 낮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면서 프로큐어먼트나 매니팩처링이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프로큐어먼트는 조달하는 거죠. 조달. 요건 뭐예요? 제조죠. 요건 뭐예요? 배급이죠. 돈대 배급. 알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작은 규모로 이어지면서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자 B번으로 가면 설사 그린 제품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카니발라이즈가 먹어치우다 뭐 이런 거니까 그 회사에 뭐를 갖다가 먹어치울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그 주류 제품을 갖다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어치우고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지 A번 가보면 그것들은요, 그죠? rather put money, 돈을과 시간을 알려지고 수익성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양의 제품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다. 그죠? 어떤 것? 대중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부문에 어떻게 위험을 안기보다는 그러니까 A보다는 B로 가야겠죠?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B로 가보시면 설사 친환경 제품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잡아먹다예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뭐를 잡아먹을 수 있냐면 그 회사의 고수익 주류 제품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여기서 이거 만들었더니 친환경 성공했어. 근데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있던 거 있어. 근데 이걸 갖다 잡아먹으면
수익성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얘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게 더 수익성이 좋은 걸 갖다가 얘가 설사 이걸 잡아먹어서 커졌다 할지라도 원래 그냥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더 애써 하면서 더 적은 돈으로 어떻게? 더 적은 돈을 벌면서 이게 제품만 교체된 거잖아. 이 회사에 나왔던 이익이 없잖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를 고려하면 그 다음 다운사이드 부정적인 측면이죠. 다운사이드. 그 다음 부정적인 측면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단점. 디스어드밴티지죠. 그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어떤 것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그죠? 주류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그죠? 그죠? 주류 소비자들에게 뭘 가지고서 성공적인 주류 제품을 가지고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에 직면하게 돼요? What seems like obvious 명백한 분명한 뭐에 직면하게 돼? 투자 결정이죠. 그죠? 그죠? 어떤 것? 명백한 투자 결정, investment decision처럼 보이는 것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뭐지?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직면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회사는요 주류 고객에게 성공적인 주류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회사들은 뭐에 만나게 돼? 이것처럼 보이는 것,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죠. 뭐처럼 보이는 것, 여기까지가 어떤 것? 명백한 투자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투자할 건지 말 것인지, 그죠? 많이 뛰어들었을 때. 안 하겠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자연환경이 좋다, 이건 좋지만 회사 수익이 줄잖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A번으로 가셔서. 그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요, 잘 보세요. would rather than 또는 had rather than이에요. than이 나오네요. 그러면 A, B입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would rather A than B. than이 저기 밑에 있죠. 그죠? than이 저기 밑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put A, 그죠? would rather A than B. 여기 into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into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것에 투자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느니. 이해되시겠습니까? 돈과 시간을 이것에 투자할 겁니다. 어떤 거냐? 알려지고 수익성 있는 그러면서 하이볼륨 어떤 것? 아주 고용량의 이건 용량이죠. 고용량의 제품 그죠? 아주 많은 대용량 제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아주 그냥 생산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 고용량이라고 했냐? 대용량이라고 했냐? 고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 다량의 제품. 다량이란 좋은 말이 있는 것이. 다량의 제품, 대용량이 아니야. 다량의 제품, 수익성 있는 다량의 제품에 투자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여하는, 그죠? 어떤 거에 기여해요? 바로 고객 부문. 이게 세그먼트는 부문이에요, 부문. 알겠죠? 고객 부문. 파퓰러스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수의 고객 부문. 인구가 많은 이런 뜻입니다. 다수의 고객 부문에 기여하는 그런 다량의 제품에 투자할 겁니다. 뭐하기보다는 위험하고 덜 수익성이 있으며 소량이죠. 로볼륨 하면요. 소량의 제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떤 소량의 제품입니까? 바로 현재의 비고객. 현재는 별로 안 사고 있죠. 우리가 자연환경 고객, 자연 제품 만드니까 좋아, 내가 이제 거기서 사줄게. 그런 현재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량의 제품보다는 기존의 어떤 제품 A라는 이런 제품에다가 돈과 시간을 더 투자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엇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면 자, 뭘 고려해요? 선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회사들은 아마도 고려할 겁니다. 뭘 고려해요? 남겨두는 것을. 그죠? 남겨두다. 어디에 남겨둡니까? 그 친환경 부분 이런 뜻이죠. 부문. 친환경, 그 시장의 친환경 부분을 자기네가 맡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작은 틈새 경쟁자들에게. 틈새입니다. 틈새 경쟁 기업에게 너네 그거 먹고 떨어져. 친환경만 계속해. 요렇게. 우리는 친환경 아닌 걸로 적정히 수익 낼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would rather A than B 하나 봐두세요. B 하더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냐면 6개 남았나요? 네, 6개. 주중에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보내겠습니다. 3개에서 4개 보내고 다음 시간에 그냥 2개 정도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